테슬라 목표 주가 375달러에서 400달러로 도이치뱅크가 상향한 이유는 도이치뱅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75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치했다. 흥미로운 것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로 테슬라를 꼽았다.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외형 확장 등 성장적인 요인보다 테슬라가 원가 절감에 성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최대한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인플레 감축법에 의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하의 신규 또는 중고 전기차 가능한데 테슬라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최근 미국의 초인플레이션으로 전기차 생산 원가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미를 둘 만한 지점이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니켈 등 광물을 확보하고 또 최근에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한 텍사스만 연안에 리튬 정제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당초 독일에 지으려던 배터리 생산 시설을 미국에 확장시키는 등 궁극적으로 차량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이치뱅크는 테슬라가 이처럼 낮은 매출 원가 관리를 통해 2023 회계년도에는 전년 대비 총 마진율을 3배 정도 개선할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2023년은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과 세미를 출시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통해 외형적인 매출 증가와 중장기적인 수익률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테슬라는 올해 미국 텍사스와 독일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가동에 들어갔고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봉쇄 사태를 겪었던 중국 상하이 공장도 올 6월 이후 정상화됨으로써 원가 관리에 필요한 생산 현장의 안정화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글로벌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테슬라의 마진 개선율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이치뱅크의 분석이다. 수소 전기 트럭 스타트업인 니콜라가 그린 수소 산업 성장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만큼 현 주가 대비 12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투자은행 BTIG의 그레고리 루이스 애널리스트는 니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 12달러를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 영향으로 니콜라 주가는 전일 대비 6.8% 오른 5.37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폭을 반영해도 향후 12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셈이다. 니콜라는 2015년 설립된 기업으로 2020년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동안 기술 개발에 주력했던 니콜라는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으로 애리조나 쿨리지 공장 및 독일 울름 공장을 착공 각각 올해 초 작년 말 완공했으며 현재는 생산 초기 단계다. 지난 1분기 애리조나 공장에서 전기 세미트럭 생산을 시작해 2분기에 48대를 고객사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는 올해 300에서 500대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차 생산 용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수소 트럭 제작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생산 및 판매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레고리 루이스는 에너지 안보와 원자재 가격 상승, 탈탄소 정책 등으로 그린 수소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크며 니콜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제품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플레 감축법 보조금 혜택도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플레 감축법 수혜 기대감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70에서 80% 급등했지만 니콜라 주가는 오히려 10% 넘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니콜라가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 랠리에서 제외된 이유를 사기 논란이나 기술력 및 성장성을 아직 증명하지 못한 데에서 찾고 있다. 실제 니콜라는 기술 개발 진척 상황, 수소 트럭 시연 등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여파로 트레버 밀턴 니콜라 창업자는 회사를 떠났으며 관련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니콜라 역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1,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우려로 상장 초기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던 주가는 우하향 추세를 지속하며 4에서 5달러 수준까지 추락한 상태다. 월가 전문가들은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올 상반기 전기 트럭 생산 및 차량 인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다만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니콜라에 대해 투자 의견을 제시한 10명의 애널리스트 중 8명은 중립을 2명은 매수 의견이다. 평균 목표 주가는 10.61달러로 98%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니콜라는 생산 능력 확대 등을 이유로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다. 수개월간 주주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며 고전하던 니콜라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월가에서는 약 2억 주를 추가로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총 주식수는 4억 3천만 주 수준이다. TSMC 3나노 공정, 내년 출시할 아이폰에 적용. 초미세 공정 경쟁 본격화.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아이폰과 맥북 제품에 대만 TSMC의 차세대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을 거친 칩셋이 탑재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최근 일본 니케이 아시아는 해당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개발 중인 A17 칩셋을 3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 양산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A17 칩셋은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라인업 프리미엄 모델에 탑재될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아이폰 상위 라인업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A16 바이오닉이기 때문이다. 특히 A17 칩셋은 일반 3나노 공정이 아닌 향상된 3나노 공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N3 공정은 TSMC가 최근 발표한 3나노 공정보다 생산 단가를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킨 공정이다. 니케이 아시아는 아이폰 외에도 애플의 맥 제품용 M3 칩셋도 3나노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운드리 업계는 최근 3나노 공정 경쟁이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30일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돌입했다. TSMC는 9월 중 기존 핀텍 기반 3나노 반도체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마존, 사람 손 닮은 유연한 그리퍼 개발한다. 아마존이 잡다한 물건이 흩어져 있는 어수선한 곳에서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특정한 물건을 집어 올리는 유연한 그리퍼를 개발하고 있다고 더 로봇 리포트가 보도했다. 현재 아마존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 무게를 지닌 물건들을 피킹할 수 있는 진공 흡착 방식 그리퍼를 물류 창고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진공 흡착 방식 그리퍼로 집기 어려운 물건들이 적지 않다. 아마존은 여러 가지 물건을 사람처럼 안정적으로 집을 수 있는 유연한 그리퍼 기술인 핀치 그래스프 모델을 개발 및 테스트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는 어수선한 환경에서 특정 아이템을 찾고 사람 손가락처럼 손쉽게 집어 올리는 방법을 로봇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 다양한 물건을 집는 것처럼 로봇에게 학습시킨다. 기존의 진공 흡착 방식은 탄성 흡착판을 활용하며 물건을 집어 올리기 위해 단단하게 물건을 밀봉에 들어 올려야 한다. 이 방식은 하나의 접점만을 필요로 하는 카드나 자 같은 평평한 물건을 잡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그리퍼와 물건 간에 여러 접점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기존의 진공 흡착 그리퍼로 들어 올리는 게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진공 흡착 그리퍼는 활짝 펼쳐진 책, 구슬과 같은 물건들로 채워진 가방 등은 물건을 단단히 밀봉에 들어 올리는 게 힘들다. 평상시 잘 집어 올리던 물건도 로봇 팔의 접촉 각도가 바뀌면 밀봉이 너무 일찍 풀려 물건을 떨어뜨려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 같은 물건을 들기 위해선 사람 손가락처럼 물건을 콕 집어 들어 올리는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동작이지만 로봇에게는 힘든 일이다. 아마존 연구팀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특정한 물건을 피킹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다른 물건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진 물건의 모양을 추정할 수 있도록 로봇에게 가르치고 있다. 로봇이 물건의 전체 모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유연한 로봇 그리퍼는 여러 카메라 앵글과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해 피킹할 물건의 특성을 측정하고 가장 잘 집을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로봇은 일련의 동작 알고리즘을 사용해 물건과 주변 환경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로봇에 알려진 역학과 결합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을 계산한다. 로봇은 피킹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다중 앵글 뷰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로봇 그리퍼는 피킹 작업 수행 시
장면을 계속 보지 않고 피킹 작업을 수행한다. 아마존 연구팀은 사람 손가락처럼 콕 집어 올리는 로봇 그리퍼를 테스트한 결과 그리퍼의 작동 속도를 늦추지 않고도 책과 같은 특정 물건을 성공적으로 짚고 손상을 10배 이상 줄였다고 한다. 아마존은 앞으로 물건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흡착 방식이든 핀치 그래스프 방식이든 스스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그리퍼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전기차 업계 뜨거운 판촉 경쟁, 할인 및 보험료 지원. 중국에서 전기차 업체들이 각종 우대 혜택을 내세운 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 제1재경이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존의 내연 기관차 업체들까지 가세해서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델 3과 모델 Y를 구매하면 8,000위안의 자동차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 들어 배터리와 자동차용 강제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여러 차례 차량 판매 가격을 인상한 테슬라로서는 이례적인 판촉전이다. 테슬라는 독일과 미국 생산 공장 증설이 지연되면서 전 세계 생산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상하이 공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상하이 공장 모델 3과 모델 Y 생산 라인을 개조, 일일 생산량이 이전보다 30% 정도 증가한 1,200대와 2,000대로 각각 늘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주간 생산량을 22,000대로 끌어올려 16에서 20주였던 차량 인도 시기를 1에서 4주로 단축할 계획이다. 테슬라의 보험료 지원은 상하이 공장 생산 규모 향상으로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고 고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시아이둥 부총공정사는 중국의 신에너지차 업체들은 아직 이윤을 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해 전통 내연 기관차와 경쟁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